심리치료를 하다 보면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였던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분노조절 이런 걸로 상담을 찾아오시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린 아이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일을 겪어야 했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죠. 그것도 부모가요. 그런데 상담실이 아니라 일반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공감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역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물론 좋은 부모님들도 많죠. 엄청 훌륭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부모였다면 자식이 부모를 떠올릴 때 그 마음에는 따뜻함이 남아요. 내가 사랑받았던 느낌? 그런데 부모가 나르였다면 어떨까요? 부모를 떠올리면 죄책감, 수치심, 분노 이런 감정들이 떠오른다고요. 그건 절대 자식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쉬할 게 아니고 더 잘 알아야 되고 오히려 그 상처를 빨리 치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보통의 부모들은 하지 않는데 나르시시스트인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땡땡 못하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번에 등수 떨어지면 넌 내 아들도 아니다. 살 못 빼면 내 딸 아니야. 자식이라는 지위 자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나르 부모들은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데 사용할 도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죠.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협박까지 하는 거죠. 물론 보통의 부모들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이런 말을 상습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달라요. 보통의 부모들은 정말로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자식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죠. 하지만 나르 부모들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걸 네가 꼭 해야 돼 라는 그런 목적으로 저런 협박을 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 감히 부모한테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비슷한 말로 머리 좀 컸다고 부모 무시하냐? 내가 네 종이냐? 라는 말들을 하죠. 나르들은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급을 매기면서 나보다 더 대단하고 잘난 사람과 나보다 더 열등하고 나를 떠받들어야 하는 사람을 나눠놓죠. 자식은 어떨까요? 누구보다 나를 떠받들어야 하고 나를 특별 대우해야 되는 사람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감히 부모한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부모한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나르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냐면 그냥 내 의견 말했을 때 그 의견이 부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잖아요. 자식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 그들은 자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비슷한 말로는 너 때문에 참고 살았다 와 같은 말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너도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줘야 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나에게 항상 고마워해야 돼 라는 가스라이팅이죠.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희생인 거는 맞죠. 어느 부모에게나. 그 희생이 감사한 것도 맞고요. 보통의 부모들은 부모가 되는 선택을 하면서 자식을 위한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 희생의 짐을 자식에게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르 부모들은 조그마한 희생이라도 철저히 이용합니다. 무엇에 이용할까요?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서 그 죄책감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데 이용해요. 부모가 나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 자식들은 부모와 대화를 할 때마다 이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안도감, 이 두 가지의 감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그네를 타게 되죠. 여기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너를 낳을 생각이 없었다. 비슷한 말로는 너 생겼을 때 지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죠. 힘들었을 수 있죠. 근데 이 말을 도대체 왜 자식한테 하냐고요. 제가 꽤 많은 내담자분들한테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던 말이에요. 나르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 공격이에요. 수동 공격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욕하지 않고 은근히 돌려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 이 말이 나 그만큼 힘들었어 이런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듣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평생 자존감을 깎아먹는지 모릅니다. 이런 수동 공격의 의도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죄책감을 통한 가스라이팅이죠. 너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 낳으려고 했는데 너를 낳아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날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나같이 좋은 부모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건 대놓고 가스라이팅이죠. 진짜 좋은 부모라면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나의 부모는 당연히 자식한테 충분히 사랑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내 부모는 좀 다른 부모들이랑 좀 다른데 내 부모는 좀 나쁜 부모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심을 조금이라도 가질까봐 그걸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말이죠. 이 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알아보기는 쉬워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자식이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빠져나왔을 때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입니다. 상황이 안 돼서 부모가 자식한테 잘 못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이라도 하면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 조금은 내 마음이 풀릴 텐데 인정조차 안 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를 세뇌시키려고 했다는 게 엄청나게 화가 나죠. 여섯 번째, 너는 도대체 너밖에 모른다. 넌 진짜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도 많이 해요. 이 말들도 진짜 심각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나의 부모의 자녀들은 일상적으로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자연스러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때 이런 말을 부모로부터 듣게 돼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거 자연스러운 욕구잖아요. 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싶고 청소년기 되면 꾸미고 싶고 공부 좀 하기 싫기도 하고 그리고 더 크면 독립해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거 다 자연스러운 욕구잖아요. 근데 그 욕구가 부모가 원하는 거랑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기적이야. 너는 너밖에 몰라. 이런 말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걸 치유하는 게 나의 피해자와의 심리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어떤 후유증을 남기냐면요. 내가 뭘 원하고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뭘 원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 그런 인생이 행복할 수 없죠, 당연히. 일곱 번째, 네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일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나의 부모와 언쟁을 하게 되면 듣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처음에 들으면 당연히 먼저 나 자신을 의심하겠죠. 상대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데 진짜 아니라는데 내가 잘못 기억했나? 라는 생각을 처음엔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언니나 아빠도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팩트인데 그걸 부정을 하면 정말 돌아버려요. 그래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녹음을 하고 말로 하기보다는 카톡으로 하면서 증거를 남기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내가 하는 말들을 망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주변에도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소문을 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계속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커져서 결국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남길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인데요. 나 죽으면 너 후회한다라는 말이에요. 최후의 협박이죠. 나의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죠. 지지고 볶고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에게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런 협박들이 통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죄책감을 건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부모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잘 다룰 필요가 있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찝찝한 감정, 죄책감이 과연 정말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의 반응으로 인해서 학습된 것인지를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의 무의식적 뿌리를 찾아서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도 심리치료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영상을 찍고 나서 진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아이들,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파요. 나를 부모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뭐냐면요. 내가 부모
부모에게 받은 대로 자식에게 하지 않는 게 그러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고, 그리고 나도 그런 나르 부모로부터 성격에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확하게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고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진짜 화이팅입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필요한 분 생각나면 공유도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